앤디 워홀 비기닝 서울 전시가 여의도 더 현대 6층 전시공간 알트원에서 열립니다. 저는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요. 예상에 못 미치게 조금은 아쉬운 그런 전시였습니다. 네, 어쨌든 전시의 질을 떠나서 앤디 워홀의 작품은 미학사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기도 하고 큰 영감을 주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그런데 그 작품들은요, 해석하기가 좀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만한 몇 가지들을 시리즈로 만들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앤디 워홀 작품의 주제는요,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이나 아니면 인물들입니다. 달러를 캔버스 한가득 그려넣는가 하면 캠벨 스프 깡통, 코카콜라 등을 그리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마릴린 먼로, 엘비스, 엘리자베스 테일러, 마오쩌둥, 체게바라 등 TV를 켜면 볼 수 있는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그것들은 특별한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또는 색만 바꿔서 여러 번 찍어내져 있죠. 심지어 브릴로 박스라는 작품은요, 세탁세제인 브릴로 박스와 완전히 똑같은 규격의 나무 상자를 구해서 거기에 똑같은 디자인을 입혀 전시한 것이죠. 네, 이처럼 워홀의 작품은요, 실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물건들을요, 그대로 똑같이 그려서 캔버스에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쓸 데가 없죠. 실제로 존재하는 캠벨 스프나 아니면 코카콜라처럼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실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연기를 한다든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아닙니다. 또한 진짜 달러가 아닌 달러 그림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뭔가 화폐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대체 앤디 워홀은 왜 이렇게 기능이 없어서 쓸모도 없고 또 누군가가 갖고 싶지도 않은 그러한 그림을 왜 그렸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어떤 물건을 보면 그 기능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네, 예를 들어 제가 이 핸드폰을 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핸드폰의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 카메라의 기능은 얼마나 좋고 또 화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따지겠죠. 또 자동차를 제가 만약에 보게 된다면 이것의 마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한 연비가 어떻게 되는지, 이 자동차를 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바라보겠죠. 왜 우리들은 물건을 볼 때 기능을 따질까요?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건을 살 때 돈을 지불하죠. 그리고 우리가 지불한 그 값을 제대로 하는지 그것을 따지기 위해서 기능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정말 제값을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능을 따지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것을 물건에만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에도 이 사람이 제값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잘생겼는지, 예쁜지, 키가 큰지, 돈은 많이 버는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지, 좋은 대학을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죠. 네, 이거는요, 결국에 이 사람이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는 건데요, 이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라는 것을 사람의 기능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판단은요, 사람의 태도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친절하고 또 그들에게서 무언가를 얻어가려고 노력하게 되죠. 그러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불친절하고 또 그들을 차별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타인에게 해당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가끔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제값을 하는 것, 즉 기능을 잘 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나 자신을 사회에 있는 기준과 바라보면서 나는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낙담하기도 하고요. 네, 때로는 내가 정말로 이 기능을 넘어서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만하기도 하죠. 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요, 사람이나 물건이나 마찬가지로 개인이나 사회에 이득이 안 된다고 해서 멸시당하거나 차별당할 만한 그러한 존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빛 바른 사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것은요, 어떠한 자본주의에서 있는 기능에는 전혀 쓸모가 없는 그런 사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한 추억이 담긴 그런 사진일 텐데요,
이런 것들은 값으로 따질 수가 없는 그런 사진이죠. 네,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제값을 못하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가족일 수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존중받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나 물건이나 단순히 자본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그 기능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앤디 워홀은 이러한 사회상을 꿰뚫어 본 듯합니다. 그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들을 캔버스로 옮겨서 그 기능을 완벽하게 상실시켜버립니다. 그리고서는요, 그 그림을 정말 비싼 값에 팔게 됩니다. 기능 중심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술은 기능이 없더라도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앤디 워홀은 자신의 책인 앤디 워홀의 철학에서 예술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술가는 사람들이 가질 필요가 없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 사람들에게 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생산하는 사람이다. 마치 앤디 워홀은요, 제값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만으로 물건과 사람을 대하고 있는 1960년대의 자본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기능이 전부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듯하죠. 미학자인 아서 단토는요, 예술을 무언가에 관한 것인 동시에 바로 그러한 이유로 작품의 적절한 감상을 위해 해석이 필요한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일상적인 사물은 예술과 똑같이 생길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요구하지는 않잖아요. 그 기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달러를 보면은 그 달러는 정말 그냥 화폐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야, 이것은 얼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앤디 워홀이 그린 달러의 그림을 보고서는 우리는 이것이 얼마야 라고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것에 대한 해석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작가가 어떤 것을 그리려고 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지금 사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이것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만약 나 자신과 또 다른 사람들 그리고 물건들을 바라보는 것, 이런 것들을 예술을 바라보듯이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이것이 제값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지 않고 먼저 해석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스스로를 볼 때에 자본주의의 물건을 바라보듯이 보지는 않나요? 내가 정말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만을 따지면서 낙담하기도 하고, 또 나는 그 기능에 제대로 미치지 못한다고 무언가 정말 슬퍼하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앤디 워홀의 작품은요, 당신에게 아마도 이러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기능이 전부는 아니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누군가에게 주면 좋을 것 같은 것, 그것이 바로 예술이고 바로 당신이야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